자, 그럼 이제 3교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교시 내용은 이제 사무소 이전인데요. 요새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역삼동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강남구 신사동으로 제가 집을 옮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집을 옮기게 되면 우리는 무슨 신고를 하죠? 전입신고하는 거 맞죠? 그럼 전입신고 동주민센터 갈 때 신사동 쪽이에요? 역삼동 쪽이에요? 신사동 쪽이니까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무실을 이렇게 옮겨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전 후에 간청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청 가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자 신사동 간다고 얘기했듯이 이전 전이요 이전 후요 이전 후에 간청 가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상식선에서 볼 때 사무소로 옮기는 이유는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 부진을 이유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서초구로 옮겼다. 근데 왜 옮기셨습니까?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아유 뭐 영업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내심의 속뜻은 강남으로부터 업무 정지 받을 게 있는데 안 받으려고 싹 옮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송부 서류 있죠. 요런 것들이.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36회 시험을 대비하면서부터는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법 교수님들 숙제 많이 내주시잖아요. 저도 좀 숙제를 좀 내고 이렇게 좀 암기할 수 있도록 좀 뭐 이렇게 좀 확인도 좀 하고 그런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강제적인 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숙제를 낸다면 송부 서류를 요렇게 가로를 3개를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복습해서 좀 채워놓고 보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부서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서초구청이 강남구청에게 서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강남구청이 서초구청에게 서류를 보내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등록대장, 두 번째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 요거 별 의미 없어요. 요 세 번째 게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이요?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진행 중일 때는 진행 서류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행 서류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강남에서 업무정지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싹 서초로 옮겨버리게 되면 강남구청은 이거 어디 간 거야 이 양반이? 그럴 때 이제 서초구청이 우리 동네 왔어요. 서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진행 중인 거 보내줄 테니까요. 저 괘씸한 사람 저거 처분 내리라고. 그래서 서초구청은 서류 받아서 처분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린다면 결국 이렇게 물어봐요. 최종적인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 간청이 내려요? 이전 후에 간청이 내려요? 이전 후.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안 써 있지만 당연히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례로 보셔야 유리해요.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아까 그랬잖아요. 해운대에 있는 분사무소를 광주 서구로 옮겼죠. 그럼 가지가 옮겨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디 가야 돼요? 뿌리.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 간청 가라고. 오늘 그 얘기 지금 열심히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서류들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주된 사무소 강남구청 가게 되면 강남구청은 광주 서구청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운대구청 광주 서구청에다가 강남구청이 니네 지역 떠났대. 니네 지역으로 갔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통보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 작업이 강남에서 벌어지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오늘 아까 1교시에 제가 뿌리가지 그렸던 그림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3교시는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 자, 요새 아주 대세인데 자, 제안을 한번 할게요. 사무소 명칭 표시 옆으로 화살표 뽑고 간판이라고 써주세요. 자, 교재 36페이지 맨 위에 사무소 명칭 표시 옆으로 화살표 간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선택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땄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무실 오픈해. 그러면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신다면 1번 문구 써서 간판 다실래요? 2번 문구 써서 간판 다실래요?
저는 1번 할 것 같은데요. 왜 어렵게 딴 자격증과 사자 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의 90% 이상이 1번을 씁니다. 야, 그럼 2번은 의미가 없네? 아니요, 의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부동산 중개 있잖아요. 이 부동산 중개는 제가 특히 여기 강남에 오면은 되게 많이 봐요. 이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는요, 법인들이 되게 많이 써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간판 달기가 안 맞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제가 간판 한번 달아볼 테니까요. 제 간판 한번 봐주실래요? 자, 간판 제가 대표이사가 한번 대볼게요. 자, 여기가 강남이니까 강남. 자, 부동산 중개. 자, 여기 보고 얘기해봐요. 부동산 중개라고 지금 문구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그럼 여기까지 부동산 중개 썼죠. 그러면 뒤에다가 법인 이러면 되잖아요. 부동산 중개법인. 이해 가죠? 그럼 주식회사. 그 다음에 대표. 임선정 이렇게 간판 달면 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법인들은요, 여기 강남에 법인들 많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를 넣어서 뒤에 법인이라고 이렇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러면서 뭐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 안 달더라고요. 나 그런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법인들은 부동산 중개 넣고 뒤에다 법인 넣으면 요게 읽으면 중개법인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개인 사무실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무소를 많이 쓰고 법인 사무실은 대부분들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이 중에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알겠지만 부칙개공이 아시죠? 이분들 자격증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을 얘기하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절대로 1번 문구 못 쓰죠. 뭘 써야 돼요? 2번 써야죠. 그럼 이 보칙개공이들은 어떻게 간판 다느냐? 오늘 집에 가실 때요, 간판을 잘 보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맞아요. 자, 만약에 여기가 대박, 자, 보칙개공인 사무실 간판입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뭐 이걸 쓸 수 없잖아. 사자는 없으니까.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간판 달아요. 그리고 대표 홍길동 이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무소인지 부동산 중개 법인인지 부동산 중개 사무소인지 간판을 쫙 보고서 아, 개인 사무실이구나, 법인 사무실이구나, 부칙개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간판이라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대표자나 책임자의 성명을 넣어야 돼요. 근데 성명을 넣을 때는 자,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어느 정도 크기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 맞죠? 여기 보세요. 자, 이걸 그냥 간판이라고 봐주신다면 여기 전체 비율로 좀 봐주세요. 진짜처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 비율에 자, 한 3분의 1 정도가 내가 대표 임선정이라고 문구 쓴 거 보이죠? 그럼 전체 비율로만 봐주신다면 너무 작아요. 이 정도면 보여요. 전체 비율로 봐주세요. 비율로. 이만한데 글씨 요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한 3분의 1 정도 크기면 되게 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예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문제 내요. 근데 잠시 후에 틀리지 마세요.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요 간판 잠시 후에 이제 틀리는 선배들 많았어요. 자, 버튼 누릅니다. 자, 그래서 사무소 이전 한 거고요. 이렇게 간판을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철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판 철거를 지체 없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옮겼을 때,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자, 요 폐업 신고 옆으로 화살표 뽑고 적어두세요. 휴업 때는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등록 취소 처분 받았다고 써 있죠? 옆으로 화살표 뽑고 업무 정지 때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이거 틀리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자, 나머지 뭐 간판 철거 안 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합니다.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철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재들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이번에는 광고로 가겠습니다. 자, 광고. 자,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라든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럴 때 절대로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는 건 많은데 절대로 뭐는 명시하지 말아라.
중개보조.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광고를 해버리게 되면 자격증 빌려가고 광고하게 되면 뭐 굳이 자격증 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는 애초부터 광고를 못하게 해요. 근데 요 밑에 제가 지금 여기 박스 적어놓은 거 보이죠? 요거 요번 35회 때도 또 나왔는데 제가 암기법 만든 거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도대체 궁금하죠? 기초 이제 넘어가서 이제 결정적으로 애워야 될 때 임선정이 어떻게 암기시켜 주는지. 자, 제가 그러면 여담을 좀 할 테니까 어떻게 강의했나 선배들의 자취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우리 고시 또는 여기 아마 편입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원 강의도 제가 해봤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저처럼 암기시켜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조금 뭐 저게 뭐 암기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암기법을 위해서 학원 다녀보고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져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나도 막 머릿속에 띄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했지만 강화도 얘기를 많이 했고 어저께 그저께도 글 떴더라고요. 합격자분이 교수님이 강화도에 전등사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전등사 가신대요. 근데 교수님 생각이 나서 인스타에다 글 남겨요. 뭐 이런 것들 많이 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전등사에 자 제가 작년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암기법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차 대놓고요. 여기 이제 대웅전 있겠죠? 내려오면 여기 찻집이 있는데 여기서 연꽃잎차인가 연꽃차 그거를 마시면서 이렇게 절의 풍경을 보면서 이 암기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주면 많은 사람이 허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많이 제 나름대로 사색의 시간을 좀 갖는데 그때 연꽃잎차를 딱 마시면서 보는데 이게 애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등사라고 하는 절은 수도권의 명소예요, 아니에요? 명소 맞잖아요. 저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연등 달아요, 연등 아른달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저 부산의 절에도 가면 거기다 기아지붕도 이렇게 이름 써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등 달잖아요. 그럼 여기 연등을 이렇게 달았다고 친다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름 넣어요, 안 넣어요? 그러면 성명을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저는 이게 애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 전등사라는 저는 수도권의 명소예요, 아니에요? 명소죠. 거기다 뭐 달아요? 연등 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 연등에다가 이름 넣어요, 안 넣어요? 봐요. 뭐 가만히 있으면 외워지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갖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좀 도와드리면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실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는데 나중에 이제 뒷북 치는 분들이 꼭 나와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성명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죠?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기억나죠? 확인해 줄게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아까 어디에 나온다? 기억하세요. 잠시 후에 틀리지 마세요 하면서 화면 2번 넘겼어. 자, 드디어 1분이 지났어. 그럼 1분 있으면 생각나요? 1분이면 까먹어요. 까먹어. 이게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명은 뭐예요? 그러면 인식, 온 사방 또 인식이야. 아니 뭐 얼마나 크게 다르려고요? 연등에다가 가만히 봐야 보이잖아. 우리 아들 5번에 수능 잘 보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몸 아프신 거 건강하게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 적혀 있죠. 이름 적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인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은 인식은 어디에만? 간판만. 이거는 광고라니까요. 또 쓸데없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간판도 광고잖아요.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아시겠지만 허위 매물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소, 연등, 뭐예요? 성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소재지, 면적, 가격, 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특히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요 더 디테일해요. 총 층수라든지. 그러면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날, 또 건물의 방향, 그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 싹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막 여러분들 중에서 고득점. 뭐 고득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말하는 고득점은 85점대 이상.
그래서 시험 보면 아우 선생님 죄송해요. 다 맞은 줄 알았더니 2개 틀려서 95점 이런 재수 없는 분들. 예, 자, 아우 죄송해요. 막 2개나 틀렸어요. 막 나머지 60점 나와서 미칠 것 같은데 막 2개 틀렸다고 징징 짜고 다니면 뭐 재수 없잖아요. 아우 다 맞은 줄 알았더니 2개나 틀렸어. 막 이러고 막. 아 물론 뭐 좋은 점수죠. 근데 뭐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이 뭐 95점도 중요하지만 60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무 나가서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해. 뭐 자격증 95점만 2개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제 명소 연등 성명 그만하. 요런 게 이제 앞으로 그림한 기법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림한 기법 얘기도 좀 하고 많은 얘기들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그림한 기법 책에는 새로운 그림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전자총 쏘는 그림도 들어가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사파가하고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예, 기대하십시오. 작년 책에서 또 업데이트 버전 기대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개공이가 아닌 자는 광고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광고가 허위 매물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앱 중에서 직방, 다방 이런 거 아시죠? 해리 선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직방. 그 이용해 신 분들을 제가 몇 명 물어보면 교수님 저 그거 많이 이용해 봤는데 거기 허위 매물 엄청 많아요 그러거든요. 진짜로. 그럼 뭐 허위 매물 같은 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뻥 튀기는 거. 이해돼요? 강남에 월세 60이래. 진짜 싸네. 나중에 가봤더니 아유 그거는 좀 전에 계약되고요. 지금 다 100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거 허위 매물이야. 애초부터 없었던 거야. 장난치는 거죠. 고객 미끼 상품으로. 그리고 대상물은 존재하는데 고객이 물건을 걷어들였어. 금리가 내려가니까 매물이 싹 걷어들이는 거야. 그럼 그거는 걷어들였으면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거지 뭐. 매물 안 팔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분양한다,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수익성 부동산 분양한다 그러면 이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익률 같은 거 있었죠. 수익률 10% 확정 보장. 야 수익률 10% 확정 보장이 어딨어. 그런 거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은 거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다 이런 게 허위 매물이에요. 강의할 거 없어요. 다 허위 매물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그럼 이런 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런 거 누군가가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내비리 둬요. 아이 당연하죠. 여러분들 피해자라고 생각해봐요. 강남에 길 막히는데 진짜 2시간 운전해서 왔더니 아우 죄송해요 고객님. 아우 10분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 전에 계약이 됐지 뭐예요. 뭐가 좀 전에 계약돼.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광고 물건으로 떠 있는데. 그럼 당해봐. 막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럼 어디라도 이거 찌르고 싶어도 이거 문 닫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의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걸 위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냥 가만히 보세요. 수시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기본은 12월 말 수시는 필요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조치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 국장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요거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읽으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번호를 여기다 다 넣었어요 제가. 예, 요걸 먼저 보시고 앞에 부분을 차근 한번 낮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업이 쌈박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허위 매물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모니터링 해야지. 2시간씩 운전하고 왔는데 좀 10분 전에 계약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이것들이 사람 데리고 장난하나 진짜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업무를 위탁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기초 강의 때는 요 2개의 공자와 정자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1월부터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기관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할 건데 라고 할 때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보고해 가세요. 기본은 언제마다? 요거 공인중개사 32회 때. 그래서 분기별은 상식선에서 6개월마다예요, 3개월마다예요. 분기별로. 그래요, 3개월이죠. 근데 시험에 6개월마다 틀린 걸로 다. 이게 다 기출문제 요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만들었겠어요. 책 읽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쌈박하게 외우라고요. 1년 내년 10월까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거 10개월, 12개월 주는데.
자,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이사철에는 많이, 뭐 7, 8월 달에 휴가철에는 안 해도 되겠죠. 또 가을철에는 많이.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제출해. 그럼 계획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당 하니까 매분기 마지막부터 30일 요런 거 이제 가로 채워 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숙제도 좀 내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매 달마다 좀 써보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암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런 가로 채워 넣기 이런 거 좀 시험도 보고 올해는 숙제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암기가 안 되면 시험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나와요. 그럼 결과 보고서를 국장한테 제출했죠. 국장이 받아보니까 야 역시 강남이네. 뭔 강남이 이렇게 호위 매물이 많아. 야 강남이 제일 많구만. 하는 순간 강남 많다라는 얘기는 강남은 무슨 시예요? 서울시죠?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 앤드 강남구청장님. 요거 강남이 지금 허위 매물 1등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조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강남구청과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조치한 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여기 가로 채워 넣기 할게요. 며칠 이내? 그래 10일이요. 그럼 이제 15일이야 30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숫자들.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번호 5개 딱 맞춰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한 1년 정도 시간 가지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인장하고 휴업 남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수월해요. 자, 이제 편안하게 좀 들어가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그 인장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장은요, 진짜 실무적으로는 시험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실무적으로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따셨는데 뭐 여기 여성분들은 남편이 또 여기 남성분들은 와이프한테 차려놓고 일하겠다 이런 거 다 좋은데 이 자격증을 양도되어 해가지고 이거를 등록증을 갖다가 사무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뭐든 받는다는 게 뭐 단순하게 뭐 등록증 걸어주고 받으면 되지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봐봐요. 사무실에 만약에 대표 이름이 A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빌려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빌렸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A는 대표이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도장을 파가지고 있잖아요. 이 강남구청에다가 반드시 이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장을 뭐라고 불러요? 인장. 강남구청 가서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등록.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된 도장으로 이 계약서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럼 결국 여기는 A는 이거 뭐 도장 찍을 때마다 와서 찍어줄 수도 있지만 아니 본인도 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매번 도장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안 걸리는 방법은 뭐냐면 도장까지 여기다 같이 맡겨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도장을 찍을 때 정상적인 계약서에만 도장 찍어요? 온 사방 찍고 다녀요? 온 사방 찍고 다녀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지셔도?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까지 본 줄 알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 양반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난 자격증 있는 사람도 봤어.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데요. 빌려요. 이 사람 거를. 왜 빌려요? 날리려고. 200 드릴게요. 200. 어떻게 빌려주실 용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자격증 있는데 남의 자격증 빌려서 걸고 하는 거야. 왜? 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인장은요, 내가 했니 안 했니라고 하는 책임 소재를 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도장 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가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법인 나와 있죠.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인장이라고 써 있는 거 맞아요? 이 상업등기 규칙이 개인으로 따지면 인감증명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 찍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인데 자, 공인이나 부직개공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버전을 바꿔드릴게요. 계약서에다가 자, 개공이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근데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인감도장이라고.
인감도장 맞죠? 한 번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도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 맞죠? 이거 3D 프린터로 똑같이 스캔할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이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매도인인 임선정은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핸드폰 번호 알죠? 대충 얘기하다 보면 인착 사기도 알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디 사는지도 얘기하잖아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애 몇 명이지 다 얘기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알지. 거기다 인감도장까지 들고 있지.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임선정은 이름을 이제 만약에 임선정인데 만약에 뭐 김철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부터 김철수라고 얘기하면서 인감도장 온 사방 찍고 다닐 거예요. 지방에 없는 땅도 인감증명서 위주해서 사기 팔아먹는 인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거 위변조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등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도장으로 등록하라는 얘기야? 보세요. 개인인 개공이야 소공인은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나 있는 성명이라고 한 얘기는 결론 예명 본명 본명이죠. 그러면 제 이름이 뭐예요? 제가 강의하는 저. 그래요. 저 이거 본명이거든요. 그럼 임선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 앞에 도장 가게를 가요. 그래서 사장님 저 도장 하나 파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러면 예 고객님 이쪽이 15,000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입니다. 저 그러면 그냥 요거 한 3만 원짜리 정도 하나 파주세요. 그럴 수 있죠. 도장 가게에서 팠어요, 안 팠어요? 팠죠. 이게 바로 인장이에요. 이걸 갖고 강남구청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저는 인장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는 그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여기 도장을 임선정 도장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다 좋은데 딱 하나 조건은 크기 규정은 지켜야 돼.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7mm, 30mm 이내의 도장으로서 요 크기만 지키시면 도장 가게 근데 도장 가게에 있는 도장이 다 요 규격 안에 들어가요. 뭐 특별한 어떤 뭐 맞춤으로 만든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장들은. 자, 그리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요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법인은 무슨 도장?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 인감증명서 있죠? 예? 법인은 상업등기소 가서 인감증명서 찍으면 인감증명서에 요거 인감도장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첫 번째, 자 이거 인감도장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해줘요, 인감도장이라고. 자 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 도장을 들고 첫 번째 방법은 강남구청에 도착해서 찍어주면 되잖아, 직접. 찍어주면 되잖아요, 인주 묻혀서. 그러면 그 도장 갖고 나중에 지도감독 가서 똑같나 대조해 보면 되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도장을 갖고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에 도장 찍혀 있죠? 그거를 제출해 줘. 그럼 여기 도장이 찍혀 있잖아. 그럼 요거 들고 다니면서 계약서 도장하고 비교해 보면 막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에만 있는 규정이 뭐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장 등록에 뭐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다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든 두급 공식이 있거든요. 자, 얘기해 주시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개인은 무슨 규정? 크기. 법인은 가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선배들도 시험 보는 마지막 첫째 주, 10월 첫째 주까지 개인 크기 법인 가름,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이런 식으로 계속 암기시켜서 보내드렸거든요. 여기 아마 수업 들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아실 거예요. 1년 내내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개인은 크기, 법인은 가름.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은 가름 규정이 없어요. 개인은 가름 규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찍는 도장이 인감도장이어야 돼. 그럼 저같이 임선정같이 나쁜 마음 먹는 사람이 분명히 3D 프린터로 똑같이 스캔해가지고 나쁜 목적에 쓸 수도 있거든요. 정교하게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장 가게에 가서 알아서 파서 등록하고 그걸로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은 인감도장이니까 가름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살다 보면 인장을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변경하게 되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도 제가 힌트 줬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두 개 아까 우리 1교시에 결격사유에서 업무정지는 누구 대상? 개공일을 대상. 다시 자격정지는 누굴 대상? 소공일을 대상으로 한다고 힌트 줬죠.
그러니까 개공이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면 업무정지. 소공이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개공이는 자격정지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초 때 반드시.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 휴폐업도 너무 쉬워가지고 뭐 강의할 건 없는데 일단 이 휴업 폐업은요, 휴업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개공인은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요것도 올해 35회 때도 등록증을 첨부하냐 안 하냐 이거 종별 변경에서 나왔는데, 이제 제가 1월에 우리 이제 12월 말에 합격서 나올 건데 거기 휘면은요, 기본서 제 과목이 거의 750페이지 넘거든요. 등록증 반납하는 거 싹 다, 반납 안 하는 거 싹 다 해갖고 표로 다 만들어놨어요, 합격서에. 그거 들고 외우게 될 텐데, 휴업과 폐업되는 등록증을 첨부 반납해야 돼요. 이 첨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휴업은 왜 하죠? 정상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잠깐 쉬려고. 그렇죠? 그럼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대부분 왜 쉬어요? 그러면 영업이 너무 좀 안 돼서 조금 당분간 좀 문 닫아놓고 쉬려고요. 교수님 제가요 디스크가 있는데요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병 치료 때문에 제가 강남 성모병원에 수술하고 조금 재활하고 좀 했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나쁜 목적으로 휴업을 해볼게요. 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임선정이가 자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째 적자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몇백씩 적자예요. 근데 제 친구 녀석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선정아, 야, 너 뭐 사무실은 좀 돼? 야, 그냥 그게 맨날 적자야. 그자 이제 친구가 제안했어요. 야, 선정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한 달에 500만 원씩 줄 테니까 6개월만 너 사무실 등록증 좀 나 빌려줘라. 내 하남시에 떼떼떼떼떼땡 뭐 토지 분양하는 게 내 자격증이 좀 등록증이 필요하거든. 자, 어떻게 저 빌려줄까요, 말까요? 응? 아니 일단 빌려준다고 해야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수업을 할게요. 그 안 빌려줘요. 그러면 왜 그린 거야? 자 빌려줘요 말아요? 빌려주죠. 그러면 여기 사무실은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요? 셧더문은 내려놔야 되냐고요. 셧더문은 내려야죠.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깐 닫았다 여는 거는 휴업이에요, 폐업이에요? 휴업이지. 그러니까 나는 휴업을 해야지. 그래서 셧더문 딱 내려놓고 6개월 정도만 이 친구한테 등록증 빌려주고 한 달에 500씩 받아가지고 그냥 뭐 월세 내고 그냥 한 200 남으니까 그거 갖고 그냥 좀 몇 달 쉬려고요. 그래서 이제 휴업을 하러 어디로 가서 얘기해요? 강남구청 가서 휴업 신고해요, 안 해요? 신고하겠죠. 그럼 강남구청은 왜 쉬세요? 그럼 전 뭐라 그래요? 친구가 빌려달래서요. 500씩 준대. 이런 말 안 하겠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검사 중이에요. 그래서 못 움직여가고 그래요. 라고 그러면 강남구청은 아프셔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요거 등록증 저희한테 맡기세요. 이런다니까요. 왜 맡기라 그럴까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금 기초 강의 때. 왜 맡기라 그래요? 휴업을 빙자해서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이걸 애운다고. 등록증 첨부하는 경우 1번 휴폐업, 2번 종별변경, 휴폐, 휴종, 첨부 동그라미 휴종 이러면은 진짜 안 애워져요. 6과목 다 그렇게 하면 진짜 미치기 시작한다니까요. 기초 때 왜 첨부하는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해시켜요. 기억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중개사법 쉬워요. 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선생님 그럼 요 등록증 저희한테 맡기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맡긴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이 친구한테 빌려줘야 되잖아.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내가 못 맡긴다고. 그럼 왜 못 맡기세요? 그럼 나 이거 병실에 걸어놔야 된다고. 나 이거 쳐다봐야 나 허리가 빨리 낫는다고. 지금 수술하려고 지금 병원에 다 그 싸놨는데 그 짐에 나 등록증도 싸놨다고. 그럼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지. 병실에 다 등록증을 왜 걸어놔? 난 걸 거라고.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록증을 양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휴업을 악용해요. 아까 업무정지를 피하는 수단으로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진짜로 허리가 다 나섰어. 그래서 강남구청 가서 저 수술하고 허리 다 재활했거든요. 저 영업할 거예요. 하면 이제 등록증 어떻게 할까? 돌려주겠지. 그럼 벽에 딱 걸고 영업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이죠.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도 선배들이 혼동시켰던 게 뭐냐면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는데요. 자, 여기로 쫙 오세요. 휴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리 신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저 12월 한 달 동안 미국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휴업 신고 안 합니다. 요 앞에를 잘 보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몇 달, 한 넉 달 정도,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게 넉 달이 나왔어요. 35회 시험에. 4개월간 휴업한다고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35회 때. 넉 달간 저 허리 때문에 제가 수술하고 좀 재활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휴업 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의 기준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워두세요. 신고는 몇 개월하고 놀아요? 3개월하고 놉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은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업의 기간입니다. 자, 요거 잘 보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을 넘어갈 수 없지만,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1, 22시 자격증 따가지고 돈 좀 몇 년 벌다가 교수님 저 이제 군대 가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6개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저 돈 벌어가지고요. 저 대학원 공부하고 싶었는데요. 요번에 저 대학원 가요. 그래서 2년 동안 저 부동산학과 저 공부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으니까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 또는 출산. 상식선에서 6개월 만에 아이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이 때문에 6개월 이상 쉴 수도 있고 또 출산하고 나서 또 약간은 몸조리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이런 부득이한 사이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공식처럼 좀 아까 와야 되는 게 아까 물어볼게요. 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몇 개월? 3개월을 초과할 때 신고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봐요. 이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몇 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게 얘기하면 알았다고는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해 보면 정상인이었어요. 예, 단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다 정상인입니다. 자, 그럼 선배들이 왜 떨어졌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 보입니까? 자, 보고 얘기하십시오. 다음은 휴업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1번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칠판을 빨간색 보이시면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1번 지문이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왜 틀렸습니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 순간 이거 3이 어서 들었는데 이게 짜증이 나네 또. 이게 선배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또 도와드리고 싶어서 임선정의 두급 공식을 탄생시켰습니다. 신고 3월, 기간 6월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은 아니 아까 개인은 크기 왜 지난 걸 물어보냐고. 진짜 미치겠네. 아니 10분 안 쉬었잖아. 진짜 미치겠네. 절대 10분 쉬기 전건 서로를 위해서 물으면 안 돼요. 자, 아까 인장에서 개인은 크기, 법인은 가름. 그렇게 두급 공식. 신고는 3월, 기간은 6개월. 이렇게 외우는 거야. 개인 크기, 법인 가름, 신고 3월, 기간 6월. 이렇게 외워갖고 자꾸 1년 해주면요 합격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면 분명히 이제 뜨끔뜨끔하죠. 그래서 부작용 사례가 많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3개월 남으면 또 안 배웠다 하는 분들 꽤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인데 한번 보세요. 요양이 몇 글자예요? 이병은요? 취약은요? 그러니까 6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라는 숫자가 놀잖아요. 임신 또는 출산이 세트잖아요. 임신했으니까 출산하겠죠. 임신 또는 출산이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러니까 여기 6글자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좀 나요. 공부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암기 못한 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뭐냐면 보면 멀쩡하다니까요. 생긴 거로는. 근데 뭐 무차별적으로 애들이 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이 봐봐요. 부득이한 사유 몇 글자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합격시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다 뭐 하고 놀아요? 6개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 잠깐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이병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다음은 만나티나 보세요. 다음은 휴업에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 틀린 것 찾아라.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이가 어리니까 군대 갈 수도 있잖아요. 20살에 자격증 따서 21살에 오픈했을 수 있고. 그래서 강남에서 몇 년 사이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개공이가 입영에 의한 경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부작용 사례인데 입영은 몇 글자예요? 예, 6글자라고 해야 돼요. 2글자 그러면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만하자. 그러자 오케이 2글자 2개월 이러지 말라고요. 입영도 6개월이고 취약도 6개월이고 요양도 6개월이라고요. 6글자로 같이 보시라고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요. 연장 신고도 미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 이제 허리 다 나섰잖아. 그래서 저 공무원님 저 이제 등록증 주세요. 저 이제 허리 디스크 멀쩡해요. 이제 쌩쌩합니다. 저 다시 영업할 겁니다. 라고 재개 신고하러 강남구청 가서 미리 신고해요, 안 해요? 했죠. 그러면 강남구청은 제 등록증 갖고 있죠? 여기 있잖아.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해줘요? 즉시가 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등록증 양도대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 동그라미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오늘 사례를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을 제가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자, 일단 이 등록 신청자에서는 아시겠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냥 말로 할게요. 등록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아시겠지만 대표자는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대표를 제외하고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법인은 14조에 있는 업무만 가능하죠. 오늘 제가 이 만자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양대행이나 관리대행을 할 때는 주거용과 상업용만 가능해요? 공업용, 농업용도 돼요? 주거용, 상업용만 되죠. 그게 그 법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법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등록 절차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그림까지 포함해서 신청, 통지, 교부, 개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7일, 여기는 지체 없이 몇 개월? 3개월. 특히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여기서 아까 제가 확인하는 게 있다 그랬죠. 기억나잖아요. 벤틀리를 몰아도 자동차 보험을 든다. 근데 강남 아파트가 35억짜리 계약서 쓰는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뭐 계약서 쓰다 사고 터지면 배째세요 그러면 안 된다. 뭘 확인한다? 그래요. 보증 설정, 보험, 공제, 공탁 같은 거 확인해요? 확인 안 해요? 확인한다. 이거 얘기했던 거. 요 그대로 시험에 잘 나와요. 요번 35회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이거. 올해 36회 때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정리할 때는 요거 위주로.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이름 걸고 100%다. 그래서 결격사유 12개가 있다. 결격사유를 배우는 이유 1번 등록의 요건이다. 2번 종사의 요건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성년자, 중3짜리 아들, IQ 170, 전교 1등. 자, 시험 봐서 자격증 딸 수 있다. 하지만 걔는 결격사유였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는 못해요. 언제 할 수 있다? 성년이 되면. 그래서 그 12가지 다 못 외워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한 게 3년이라는 숫자를 적용할 때도 있고 2년이라는 숫자를 적용할 때도 있었죠. 3년을 적용할 때는 아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어디 디디면, 감옥에 발 디디고 나오면 3년, 집행유예처럼 발 안 디디면 2년. 그런 것들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겸업 가능한 업무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양대행, 관리대행, 뭐 컨설팅, 프랜차이즈 등등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제가 고용인의 업무상행에 대한 책임 얘기하면서 제 부산의 제 제자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저하고 좀 친했던 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 얘기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상 기억나죠? 민사는 뭐예요? 돈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형사는 무슨 규정이 적용된다? 양벌 규정. 그러면 징역형은 안 받죠. 대표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벌금은
대상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왜 징역형이 안 내려지는지 오늘 열심히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건 바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말한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면 제 지인인 이성황 씨는 돈 물어주고 전과 기록 남고 사무실 문 닫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 똘똘한 직원 하나 잘못 떠갖고 개망신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옆에 같이 있어도 사고 생기는데 빌려주면 말할 가치도 없다. 자, 오늘 분사무소 설치 요건. 오늘 여기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다 설치하는 거 맞죠? 어떨 때는 구를 따져요. 구가 있을 때. 어떨 때는 시로 따져요. 구가 없을 때. 그래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구리로 해볼까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그럼 구리시에도 구가 없잖아요. 그럼 뭐 구리에도 중개업소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만약에 분사무소 만든다면 뭐를 제외한? 구리시를 제외한 곳에다 만드는 거니까 어떨 때는 시로 따지고 구로 따지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무소 명칭 얘기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문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번째 부동산 중개. 근데 법인들은 대부분 뭘 쓴다? 부동산 중개. 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다 성명 넣어라 안 넣어라? 성명은 어느 정도 크기? 예,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해라. 그리고 아까 광고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아까 전등사 수도권에 뭐였어요? 명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았잖아요. 거기다 뭐 넣어요? 성명. 근데 여기서 성명은 인식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은 간판에서 쓰는 거지 광고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구분해라. 그리고 모니터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모니터링.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기본 모니터링은 언제마다 한 번? 분기별로. 그리고 여기 수시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공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시켜서 할 수 있다. 자, 오늘 임선정의 마지막 수업은 두급 공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인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은 무슨 규정이 있다? 크기 규정 7mm, 30mm 이내 인장. 법인은 무슨 규정이 있다? 가름.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갈음한다.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오늘 휴업에서도 신고와 기간 좀 전에 하다 왔죠. 4만이면 6이야. 아, 미치겠어. 4만이면 6이야. 미치는 거야 이게. 아, 막 짜증이 나와요. 미치겠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거야 그게. 짜증이 나. 예, 신고 기준은 3개월이었죠. 기간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면 왜 기간은 6개월이었죠? 입영, 요양, 취학 6글자니까. 임신 또는 출산 6글자니까. 부득, 이한, 사유 6글자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간은 6이라는 숫자가 왔대. 이렇게 외워두면 1년이 해피해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까먹지만 않으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정말 한 4문제 5문제 먹어요. 근데 까먹으니까 자꾸 또 듣고 외우고 이런 연습들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열심히 거의 3시간 동안 강의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 들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5월달부터 와갖고 그냥 문제집부터 풀겠다. 이거 안 돼요. 이제 그런 시험은 아니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혼자서 막 굳이 그렇게 머리 싸맬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